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뭐 그러면서 임명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 소통의 중심을 두고서 여야 모두에게 인정받을 인물로 앉히겠다라는 기존의 입장, 그리고 직접적으로 소개하면서도 그 점을 또 강조를 합니다. 여야의 모두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라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글쎄요, 제가 아는 한 전혀 다르죠. 지금 야권에서 상당한 반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비서실장으로 정진석을 앉히면서 야, 역시나 쓸 인물이 전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만한 대표적인 친윤계를 또 앉혔죠. 윤석열이 정치권으로 오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당을 또 권유한 것, 그리고 나아가서 대권까지 나서는 데 있어서 윤석열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게 정진석 아닙니까? 그래서 왜 좌진석, 우성동 이런 별칭까지 붙어 있을 정도로 이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측근 중 측근. 그렇죠. 그런데 정진석의 그간의 어떤 정치적 행보와 메시지, 뭐 하나부터 다 그냥 끝까지 따져보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좀 논외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 계속되는 어떤 대일 굴종 외교에 대한 부분들, 야, 정말 이 매국적 행위가 끊임없이 계속 자행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그의 친일적 사상에 대한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짚어볼까 하는데, 뭐 일단 대표적으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정말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이 정진석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본의 어떤 심기 불편을 이유로 해서 독도와 관련된 이슈를 띄우지 말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망언을 내뱉은 바가 있었죠. 그게 2021년입니다. 2021년 한일의원 연맹 산하의 그 조선통신사위 위원장 자격으로 일본에 방문을 했었던 당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경찰청장이 독도를 찾아가요. 그리고 경찰 병력을 또 이제 격려를 하니까 그 관련된 뉴스가 나오자마자 조선통신사인 자신들의 어떤 뒤통수를 쳤다, 이러면서 독도에 간 것이 일본과의 협력 과정에서 차질을 빚겠다라는 헛소리를 늘어놨죠. 아니,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 경찰청장이 경찰들 격려하겠다라고 가는데 그게 뭔 뒤통수입니까? 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정진석이 귀화를 안 한 것 자체가 참 용하다 싶었어요. 근데 그뿐입니까? 2022년 10월달이었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에 노골적인 식민사관적 사고도 드러냈어요. 본인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뭐 침략으로 망했던 걸까? 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의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백성들의 고혈을 뭐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서 망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글을 써요. 누가? 정진석이. 침략의 어떤 전범 행위에 대해서 비호하는 제정신 아닌 글을 올려서 논란을 일었었죠. 그의 식민사관적 그 사상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니라 2023년에도 있었어요. 윤석열이 그 방위를 했을 때 관련된 비판이 일었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김현정의 뉴스쇼의 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일본을 대하자. 제발 좀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 그러니까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식민지 콤플렉스를 비하합니다. 이게 식민지 그걸 이제 잊어야 된다. 아니, 왜 괜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있습니까? 그런데 과거로 조금 더 넘어가 보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당시에도 정진석 의원이 했던 발언도 있습니다. 당시 그때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한테 했던 문제의 발언이 있었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부당 보복을 가하더라도 감히 일본 정부에 맞서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망언을 내뱉었던 정진석이었죠. 그런데 이런 친일적 논란이 계속될 때마다 정진석은 성찰의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로 나섰잖아요. 친일 프레임을 씌우겠다라고 지금 난리들이다, 정말 가소로운 얘기들 하고 있다, 이러면서 대놓고 그런 어떤 국민적 분노 여론에 대해서 무시를 합니다. 가소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런데 정진석 의원의 이러한 친일 본색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을까? 저는 그 뿌리를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가 뉴라이트 계열과 함께 하면서 친일적 사상을 뒤늦게 키워왔던 것일까? 아니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시사발전소가 단독으로 보도했었던 21년부터 보도를 했었던 사안이 있어요. 그의 집안 자체가 친일파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점이었죠. 저희가 추진하는 여러 프로젝트들 중에서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행적찾기 프로젝트, 그래서 21년 8월에 단독 보도했던 내용, 그건 바로 정진석 의원의 조부인 정인각이라는 이 친일파의 행적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임명사전 발간 계획에 맞춰가지고 취합된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던 내용이고요. 연구소에다가. 아무튼 그가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앉은 상황에서 또 한 번 그의 친일 가족사에 대해서 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문제를 조금 상세히 짚어볼까 합니다. 자, 내용 좀 살펴보죠. 자, 정진석 의원의 할아버지 정인각 대곡 정웅, 즉 오타니 마사오라는 창씨명을 쓰면서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1929년부터 1942년까지 공주군 계룡면에 면장을 지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방 이후까지 계룡면장을 지냈던 것만 합해도 무려 14년 이상을 면장으로 지내요. 근데 이 당시에 친일 행적들이 정말 수두룩한 거죠. 먼저 정인각 1919년 3.1운동이 있었던 해 계룡면 서기로 임명되고서 1926년에 일본의 그 3개월간 사무 견학을 이제 다녀옵니다. 그리고 견학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1929년에 계룡 면장으로 취임을 해요. 그리고 면장으로 취임한 이후의 대표적인 친일 행적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그 진화사변에 공로자 공적 조서에 친일 행위가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룡 명장으로 있으면서 군수용 물자를 조달 공출하고 군사 원호며 여론 환기와 국방사상 보급 선전, 국방 헌금, 심지어는 애국기 헌납 자금을 심지어는 모집하기까지. 그러니까 일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면서 진화사변 공로자 공적조서에 이름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의 대표적인 친일 행적, 저는 수두룩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겠죠. 정인각의 표창 이력에서도 나옵니다. 그 일본의 건국기념일, 당시에는 뭐 기원절이라고 불렸는데, 이때 정말 수많은 면장들을 다 제치고서 당시 충남도지사였던 그 오카자키 테츠로의 표창을 정인각이 받아요. 이 정진석의 할아버지가. 당시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던 매일신보에서 정인각이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충남도에서는 도내에서 가장 우량한, 즉 우수한 면장을 골라 도지사의 명예로운 표창을 하겠다고 오랫동안 두고 이 갖가지를 고르던 중 수많은 면장들 속에서 공주군 계룡면장 정인각씨 한 분이 당선의 영예에 오르게 된 것을 더할 수 없는 공적과 영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1939년 또다시 찾아온 일본의 건국절에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친 것은 물론이고요, 당시 조선인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장본인 미나미지로 조선 총독한테도 표창을 받은 사실도 확인됩니다. 역시나 당시에 매일신보 기사가 또 있는데요, 다 증거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또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맨 오른쪽부터 이게 지금 보시면 우량단체와 공적자에 대한 어하사금과 표창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일본왕의 하사금과 표창을 받았고 빛나는 광영이다 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또 다른 내용도 보죠. 그리고 이 사진 역시도요, 당시에 조선총독부 기관자인 매일신보의 내용인데, 지방 공적자들의 표창에 대하여 라는 부제로 해서 당시 조선총독부 내무국장이었던 오타케주로의 담화 내용이 담겨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빨간 네모칸 부분의 내용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금년 기원절을 맞이해 조선 지방행정의 공적자로서 조선 총독으로부터 충청남도 공주군 계룡명장 정인각 등 4분이 표창되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대정 15년 이래 총독부에서 기원절을 맞이해 지방행정의 공적자를 선정하기를 이미 6회째, 금년은 7회째에 상당하는데, 이 총독부가 지방행정의 공적자를 표창하는 까닭은 말할 것도 없이 지방행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 공직자의 사명을 존중해 그 활동으로 일반 민중을 지도하고 이끌며 지방행정의 원만한 발전을 바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표창 선정에 영예를 준 4분은 모두 지방행정의 이 발상지로부터 공직에 오래 있으면서 제1선에서 사무의 정리와 쇄신, 교육, 산업, 토목, 교통, 위생의 보급 개선, 미풍양속의 유행, 민심의 융화 등의 노력을 하여 지성으로 일양의 반영에 성의를 다함과 동시에 지방행정을 금일에 정비된 상태에 이르도록 공헌한 은인이어서 그 발군의 공적은 진실로 타의 모범이 되기에 족하다고 믿는 바이다. 생각하건대 시정 이래 이미 26년 지방행정은 현저히 진전되어 그 면목을 발신하게 된 것은 몹시 기쁘다. 이것은 천황폐하의 덕에 힘입은 바이나, 하나는 이번에 선정된 4분과 같은 공적을 받던 분들의 지극한 노력의 선물임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돌아보건대 이번 중일전쟁은 광동 및 우한 삼진의 공략을 기회로 삼아 마침내 장기건설의 시대에 들어 총우의 강화라 하는 것은 각 방면에 모두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제일 선에 서서 직접 대중의 지도를 담당하는 이들의 책임은 이제부터 한층 더 중요하게 되고, 특히 한반도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제국의 대륙 정책의 전진기지인 입장에 있으므로 임무에 있는 자의 사명은 가장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번 표창은 물론 표창된 분들의 일신, 그 일신이 나라의 봉사한 공적에 대한 것이어서 영예인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차등의 우수한 지도자와 한 가지 일양의 치적에 협력한 일반 민중의 노력을 표창한 것에도 해당한다라고 본다. 이 표창을 기회로 하여 선정의 영광을 얻은 분들은 물론 공직자와 일반 민중에서도 이 표창의 의의를 깊이 마음에 새겨 더욱 신중하여 협력이 일치하는 지방 행정을 위하여 어려운 시간의 극복을 위하여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할 것을 간절히 바란다. 이 내용이 지금 네모칸의 부분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해 10월에는요. 정인각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의 상징인 조선신궁의 참배까지 했고요. 참고로 조선신궁 참배 당시의 기사도 있습니다. 당시 매일신보에서는 이들을 두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영예의 참멸원, 명예스러운 참멸원, 그러니까 즉 영예스럽고 명예스러운 참여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정인각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일 행적도 좀 살펴보자면 정인각이 민족말살 정책을 도왔던 기록도 있어요. 일제강점기 당시에 우리나라가 지내왔던 음력 설날, 이걸 이롭지 못한 전통이라고 하면서 양력으로 설날을 지낼 것을 강요를 받는데, 그렇게 나눠졌던 게 지금의 구정과 신정의 모습이죠. 정인각이 근데 당시 계룡 면장으로 이 말살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음력사를 폐지하기도 했었던, 그걸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참고로 친일 행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또 있어요. 1938년에 그 이인금융조합 계룡지소 사무소 건물을 계룡면 월암리에 신축을 하고서 면장 정인각이 참석한 상태에서 낙성식을 거행을 하는데, 이때 당시 5월 22일자의 동아일보에서 또 이런 기사가 올라오죠. 자, 지금 보시는 것, 신망과 수완을 겸비한 정인각씨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천성이 인후원만하고 두뇌가 명민하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지략이 풍부한 수완가다. 면민에 대한 지도가 재빨라서 사무처리 능률이 증진됨에 따라서 사무성적과 면민의 신망이 돈독한 면행정의 최고 적임자가 됐다. 면행정의 쇄신과 농촌 진흥의 힘을 다해 각 사회단체를 겸직하여 수완을 발휘하고 있어서 군내 면장 중에 모범적인 인물로 당국의 신임과 면민의 신망은 날로 높아 장래는 더욱더 촉망되고 있다. 이 기사 내용도 정인각이 일제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어느 정도의 일제의 신임을 얻었는지를 알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끊이지 않는 친일 행적 또 있어요. 1937년에 중국 침략을 시작으로 전쟁에 돌입했던 일본이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서 민간 자금을 흡수하려고 1938년에 조선 총독부가 식민지 국민으로부터 돈을 수탈을 하죠. 이때 금성금융조합이 이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조선 총독부의 하부 조직으로 예금을 흡수하기 위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정인각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던 금융조합에 감사를 지내죠. 그리고 또 다음 행적, 정인각이 1940년에 창씨개명을 하고 1941년에 국민총력운동의 어떤 진흥과 일본 정신 함양, 대정익찬 운동의 시찰 등의 목적으로 매일신보의 주체로 각도에서 2명씩 선출해서 26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성진참배단, 성지참배단의 일원으로 21일날 서울을 출발해서 일본에 도착을 해요. 그렇게 가시하라 신궁을 비롯해서 일본 각지에 참배를 하면서 일본 정신을 기르는가 동시에 일본의 각 도시와 농촌을 방문해서 대정익찬 운동을 시찰한 후에 6월 3일날 귀국을 합니다. 참고로 국민총력운동, 요거 일제가 대륙 병참 기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 정신 선양에 의한 황국신민화 운동과 이 전쟁에 대한 협력을 강조한 운동이죠. 대정익찬 운동은 이제 일본 내에서 전시 총동원 준비를 위한 운동이고요. 그리고 가시하라 신궁, 우리말 도금으로는 강원 신궁이라고 하는데, 그게 일본 나라현 가시하라 시에 소재한, 그러니까 초대 일본 왕이 즉위했다라고 전해지는 신사를 말합니다.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그 망언의 주체인 정진석, 그리고 줄지어 있었던 정진석 의원의 일본 극우적 사상의 발언, 식민사관의 어떤 사상, 그 뿌리가 바로 자신의 조부 정인각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대놓고 자신의 친일 식민사관 인식을 커밍아웃 했던 것만으로 사실 끝난 거라고 봐요. 이전에 저희가 정인각에 대해서 조사하고 취재할 당시에 정진석 의원실을 통해서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미 당시 정진석 의원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고소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희의 팩트체크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 측에서는 고소하지 못했죠. 21년 8월에 단독 보도했습니다만 그럼에도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앞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너무나 명백한 기록물을 가지고서 저희가 팩트를 체크했으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문서들까지 모두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근거를 두고서 보도했기 때문에 고소하지 못하는 거죠. 문제는 이번에 또 정진석 의원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말이죠. 결국에는 대일 굴종외교 시즌2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심산이 아니겠는가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친일적 행위와 메시지, 굴종외교의 배경에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 문부성 1호 국비 장학생으로서 우리나라 원로 친일 교수로 알려져 있었던 윤기중, 그 윤석열의 부친이 그런 사람이라다는 점이 있다라는 얘기도 역시나 계속되어 왔던 만큼 친일 매국적 사상을 공유하고 있는 정진석과의 시너지는 정말 최악의 최악을 의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앞으로도 계속될 이 매국 행위의 신호탄을 정진석을 통해 쏘아 올릴 것은 아닌지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국민 정서상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가당치 않은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앉힌 것만 봐도 윤석열이 얘기하고 있는 국정쇄신, 인적쇄신 정말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보여지죠. 다 예상된 결과였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문제 어떻게 빚어질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의 이슈들이 터져 나올 거라고 보고요. 관련된 내용들 저도 계속해 주시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관련된 소식을 또 전해드릴 날이 또 올 것 같습니다. 암울하게도.